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보유세 오른다는 얘기 다들 들으셨죠? 단순히 세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인 내가 집을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유세 인상이 어떤 집들을 시장에 내몰게 되는지 대표적인 3가지 매물 유형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실거주 1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입니다. 이 유형은 숫자만 보면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지금 이 집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38평 아파트, 현재 시세는 약 40억 원입니다. 이 집에서 오랜 시간 실거주해온 A씨는 현재 은퇴한 상태이고 약간의 연금 소득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잠실은 은퇴자 입장에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지하철, 병원, 대형마트, 공원 등 필요한 모든 게 도보 10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랐고 생활도 편했고 이대로 살다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집의 보유세는 1년에 약 300만 원대였습니다. 1주택자 특례 덕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45%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 특례를 줄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면서 보유세가 1년에 약 6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배 가까운 세금이 갑자기 추가로 매년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일시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주 유지 비용이 됩니다. 거주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만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커지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A씨처럼 은퇴한 1주택자 입장에선 이 금액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건 결코 작지 않은 부담입니다. 예전에는 내 집 마련 잘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걸 내가 계속 가져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아예 시장에 내놓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 없이 매년 반복되는 세금 부담은 결국 이분들로 하여금 매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거주 1주택자 매물은 보유세 인상이 먼저 체감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수도권 2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택자는 생활비, 전세, 월세, 수익을 맞춰가며 중간 가격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SK 스카이뷰 35평 아파트 1채, 하남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35평 아파트 1채를 보유한 C씨입니다. 수원의 매매가는 약 8억 원, 전세 5억 원, 갭은 3억 원입니다. 하남은 매매 12억 원, 전세 6억 원, 갭은 6억 원입니다. 즉, 총 9억 원의 자본으로 2채를 보유해 왔습니다. 별도의 대출 없이 전세 갭을 활용한 전형적인 투자 방식이었고 2주택에서 보유세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과 제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세입자가 내려놓은 보증금을 본인이 대출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투자금 부담이 늘어났고 전월세 수익만으로 유지비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까지 함께 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작년보다 올라가면서 매년 내야 하는 돈의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양도세 중과유예는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여지를 줍니다. 유예기간이 남아있을 동안엔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중과만 피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보유세는 해마다 바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들면 줄어든 보증금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깬 상태로 살림을 꾸려야 하고 그 대출 이자와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C씨의 경우 하남 아파트의 세입자 전세 만기가 7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팔기
받기 위해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먼저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남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이라 실거주자 외엔 매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나면 세금은 이분에게는 견디기 버거울 정도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엔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괜찮았습니다. 보유기간 중 전세도 맞춰지고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고 전월세 시장은 변했고 정책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압박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유형의 중간 자산 규모의 2주택 보유자들은 단순히 보유세 숫자 때문에 급매를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가장 먼저 고민이 깊어지는 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매물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출 상환, 보유세,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맞물린 가구입니다. 단순히 보유세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 자녀 교육비, 보험료,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함께 오르면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대출을 끼고 갈아타기를 했던 가구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대 맞벌이 부부인 D씨 가족은 2년 전 서울 내 15억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금 6억 원을 제외하고 대출 약 5억 원을 끼고 매입했습니다. 직장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원리금 상환은 감당이 가능했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도 맞춰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원리금, 생활비, 보유세까지 모두 늘어난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겹치면 현금 흐름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단기 매매 실패 요인까지 겹쳤습니다. 15억대에 매수했지만 현재 가격도 15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도에도 실익이 없고 들고 있자니 세금과 이자,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보다 이 정도에서 손실을 확정 짓더라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쪽으로 심리가 기울게 됩니다. 이처럼 세 번째 유형은 보유세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다양한 지출이 한꺼번에 압박을 가하면서 생기는 매물입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가구일수록 이 현금 흐름 악화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점점 더 많은 매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른다는 건 단순히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매년 수백만 원씩 나가는 구조인지, 전월세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혹은 결국 손해를 보고도 매도해야 하는 구조인지, 이걸 정확히 따져봐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안 해보면 세금만 계속 내다가 결국 타이밍 놓쳤다, 보유는 했지만 수익도 안 나고 나중에 팔기도 어렵다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내 상황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처럼요. 혹시 지금 내 보유세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팔지 말고 더 버텨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계산 혼자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